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5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출근길에요, 기자들하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 탄생한 이후에 새로운 특징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의 생각을 짧게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알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 도어스태핑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야권의 비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성과적인 일로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하는 실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돌릴 수도.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매일같이 질문 답변하는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가 됐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집무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개선은 해야 되겠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평점을 준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놨다. 다만 이러한 것이요, 이 대통령실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에서도 나오는 것이겠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겠다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일단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과는 담을 쌓아버려요. 인의장벽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 모든 실패는 결국 이 데미지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국민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소통, 국민과의 공감대 넓혀나가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한 번의 실수가 실수의 사안에 따라서 이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식할 것 같고,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스태핑 할 때 얘기한 거, 이 화물파업연대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과 관련된 이런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 양산 사저에 대한 시위, 이거는 보수단체가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맞불 시위 차원에서 진보단체, 그것도 서울의 소리, 여기에서 어제 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 이거에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는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산 시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말이죠, 이 시위와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보복 차원에서 서울의 소리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김건희 여사 이러한 이 녹취록 불법 공개, 이런 걸로 인해서요, 지금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서울에서는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물연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경제 위기로 살아오는 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잘 생각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에
이런 이 쓰리고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이 환율이 또 얼마나 고환율. 지금 지금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쓰리고를 우리가 넘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하라. 이게 지금 고물가 지금 대처 방안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급 사이도 우리가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자체가 말이죠. 우리 대내적으로 우리가 자체 충족할 수 있는 공급, 이거는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급망에 지금 미국과 공조해서 이 공급망 뭔가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작업에까지도 이 대외적인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갖는 이 공급 사이드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지만은 그거를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경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는 이 표현, 사실상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이 현실 이 인식 능력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았어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지표 한두 개, 그야말로 정치적인 색깔을 입힌 지표 통계청에서 받아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코로나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조마조마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보다도 더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기업, 국가,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이 조율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구사가 굉장히 기묘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공모를 진행했는데 한 4-5개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공모에 나온 명칭 언론도 좋지 않게 본다. 그래서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봉하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이 지인 동행한 거, 여기에 대해서요, 그 지인 본인 대통령도 잘 알고 부인의 오래된 부산 친구인데 이 권양숙 여사를 만나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걸 잘해주는 집을 알아서 안내주려 한 것 같다.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에 지인이 갔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여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야권 안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부인의 공적인 행사에 사적인 인물이 동행했다는 거, 이거를 예산까지 얘기하고 경호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행보에 관해서는 야권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날카롭고 예민해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사전 행보도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에서는 정말 빈틈없이, 그렇잖아요. 바늘구멍만한 구멍도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기획되어야 하겠다라는 점을 이번에 봉하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아픈 교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비선이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다, 어마어마한 바위돌을 갖다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 침소봉대하는 능력, 프레임 거는 능력, 이게 민주당 따라갈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비선이라는 얘기, 지금 김 여사의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참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이 복잡한 심경을, 이 방법을 알려달라, 이 얘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뭐라 그럴까, 이제 동행한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이 실체에 관해서 또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 4명이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고 1명은 지금 채용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최재성, 뭐 어제도 민주당 대변인들, 민주당 의원들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역 의원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다만 진중권 교수는 너무 틈잡지 말라, 그런 식으로 틈잡으면 예수도 그 다음에 부처님도 다 걸린다, 이러한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분이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박지원 원장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해요. 마이크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마이크 권력,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해. 남의 잘못한 것은 인정을 잘해. 이게 박지원의 문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다. 왜? 순수하게 국정원장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박지원 원장 갈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정치인의 시각에서 설령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충동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나오는 거, 그거야 뭐 표현의 자유겠죠. 그러나 국정원 관련 정보 눈꼽만큼도 건들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여야로부터 받고 있는지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원장 오늘도요 아주 뭐 부지런하게 아침 해장부터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엄청 뛰어다녀요. 예, MBC 김종배 실언입종 뭐라고 하였느냐, 윤석열 정부가 두 군데서 실수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는 도어 스태핑인데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김건희 여사다 이거예요. 여사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로 선배로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건 협력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 그러면서요, 대통령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발언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어 스태핑 좋다. 예. 그런데 참 뭐라고 그럴까요? 멋있다. 근데 미국도 매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신선하고 좋지만은 차라리 한두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소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만들어라. 이거는 뭐 연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저도 제2부속실 이름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뭔가 조직과 그리고 훈련된 인원, 물론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 잘 아니까 이 출발선상은 다른 새로운 직원보다도 훨씬 더 100m, 1km 앞서서 출발하겠죠. 그러나 지금 5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인물, 즉 김건희 여사를 보도를 통해서만 알 뿐이고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부인을 모셨던 이 경험이 있는, 관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 아니면 그런 전문성을 대적할 수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역량이 검증된 직원, 이런 사람들로 빨리 충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도 말이죠,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고 봉화에 간 건 얼마나 잘한 일이냐. 예, 그런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문제되고 있고 심지어 무속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다행이다, 무속이 아니어서. 그러면서요, 또 최근에 이제 강신호 변호사 욕설 논란, 이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아무리 팬클럽 회장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 팬클럽 회장을 관리한다, 이거는 공인으로 봐야 돼요. 예. 법률적 쪽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국민 정서법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건 공인으로 봐야 되는데 욕설까지 했다, 그리고 모금까지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예. 제가 또 이미 이 강신업 회장 이런 이 사진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좀 시정할 개선점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팬클럽 회장이 시민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금하겠다는 걸 지적하니까 쌍소리를 비난했는데, 이게 이미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조심하고 제2부속실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 내분이 어떻게 사적 생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철저히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정무수석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와갖고 김건희 여사의 이 봉화마을 비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대외적인 행보할 때마다 패션 문제 너무나 따지지 말아달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요. 김건희 가방 가격 때릴 때 아니다. 영부인 패션 중요한 이유 했는데, 아니 영부인 패션도 중요하고 뭐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가 지적한 것은 너무나 패션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언론의 이 성향,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이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패션 여기에 또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지금 매이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이 SNS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발언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이제 서양의 대통령 부인들 이런 거를 이제 과거 사례들을 쭉 강조하고 있고, 이 대통령 부인들이 자국산 제품 또 자국의 디자이너들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불란서 대통령 부인들 이제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 영부인의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자국의 패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영부인들의 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국 패션 브랜드 디자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부인은 패션 사업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다. 그래서 영부인 패션을 일일이 얼마냐고 따지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대중가요와 영화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K-패션도 함께 날개를 달 때다 이렇게 이 패션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언급을 한 인물들은요, 이 목포대학의 패션의료학과 이 최윤정 교수, 그 다음에 프랑스 문화기업인 애슐린의 한영화 한국 대표,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효욱 전 의원, 아주 날카롭게 논평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요. 팬클럽 해체하라 한마디로, 그리고 홀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김건희 여사의 최고의 복수는 이런 제목의 글에서 우선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 뉴스가 더 많은 듯하다. 김 씨는 선거 과정에 내주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의 눈길은 그녀 같은 백과 입은 옷과 신은 운동에만 꽂히지 않는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를 만나러 간 일만 해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친서도 전달했는데 굳이 김건희 씨가 꼭 만나러 갈 이유가 있었나 싶다. 이건 당연히 만나야죠. 어디서 만나지 간에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 이게 기본적인 프로토콜 의전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김 씨는 지난 대선 내내 분하고 원통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즘 김건희 씨 행보를 보면 봐라 난 대통령 부인이야 하는 게 보이는데, 이 개고기 관련 인터뷰부터 영부인의 메시지를 통해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라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는데, 그러면 몇 달을 굶은 듯한 먹잇감을 향해 좌파들은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고 물어 뜯어버린다. 그 모습을 보면 김건희 씨도 인간이니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런데 저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최고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인 김건희 씨였는데, 이랬다는 것을 내내 기억해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과 김건희 씨의 진영 불문 사랑하는 이 나라 국민들 위해 팬클럽도 해체하고 나홀로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 그래서 이 팬클럽을 해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사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놨던 몇 가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실수랄까, 이 비판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팬클럽에 대한 논란, 우선 이 팬클럽 회장 강신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를 만들 테니까 월회비에 보내달라 이런 글을 올렸고, 이를 비판하니까 듣보잡 헛소리 EXX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거,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자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비판글에는 참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아냥대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체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논란,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왜냐, 대통령 부부는 이미 대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 사진이라고 해명한 거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봉화마을 갈 때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가 한 거, 동행한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예.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 정부가 이런 일을 무분별하게 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결론. 지금 팬덤 영상이 우리 정치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묻지마 예정을 보내면서 다른 의견을 공격해 정치를 패싸움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의 팬덤까지 생기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사태로 악화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뭐라고 그러죠? 쥐 잡으려다가 독 깬다. 이게 뭐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이 팬클럽의 운영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 올리는 거, 김건희 여사가 주는 사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주더라도 올릴 건지 안 올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오직해야 이준석 대표 그거 사진 혼자 올리지 마. 공적인 영역에 넘겨.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팬클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팬클럽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려고 하느냐, 이 목표의식. 시민단체 만들 거니까 돈 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팬클럽 아주 그 SNS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덤 정책과 맞물린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클럽이 후보일 때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는 이 운영의 성격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류 산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방향, 이런 식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는다든가 등등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10명이 비판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냉정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팬클럽을 해체하냐 마느냐 이렇게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개선 방안을 한번 논의해봐라. 그래서 개선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 이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요, 닫는 것이 최선이죠. 그래서 첫째는 팬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닫는 것이고, 있다. 이런 비판 초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또 가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팬클럽을 살리냐 죽이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이 대적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